자, 오늘 305쪽 문제 98번 세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올해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개정도 되었고, 예, 계속해서 여러분 올해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이죠. 자, 여러분 서브노트는 요약집은 37쪽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37쪽. 별표 3개, 세율은 무조건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98번. 자, 다음 중 2018년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다만 주택은 자, 밑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논하라, 논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1번 미등기 양도의 경우는 70% 세율을 정한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제일 높은 게 70% 미등 양도죠.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은 요약집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세율, 우리 양도소득세율은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원칙과 예외. 그래서 원칙은 6%부터 몇 프로까지? 42%까지 몇 단계?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초과 누진세율. 자, 그런데 예외가, 시험에는 예외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칙보다는 예외를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높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미등기 양도가 나오는 거죠, 예외로서. 몇 프로, 여러분? 70%죠. 근데 두 번째가 있죠, 여러분? 바로 뭐죠,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라는 거. 그래서 비사업용이니까 올해부터는 누진세율에다가 몇 프로? 10% 할증 과세가 됩니다. 10% 할증 과세. 다만 아직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 지역이다. 투기 지정 지역입니다. 투기 지정 지역에 있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누진세율에다가 10%를 더해서 과세한 것에서 또다시 10% 과세합니다. 어디다 보니까 투기 지정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역 아니는 비사업용 토지 때는 누진세에다가 결론 몇 프로 할증 과세하라? 20% 할증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보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체킹해 봤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올해 개정된 거죠. 뭐죠, 여러분? 바로 어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입주권. 이때는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몇 프로죠, 여러분? 50%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입주권, 뭐 생각하라고 했죠, 여러분?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일 때는 몇 프로, 여러분? 50%. 그래서 주의할 게 하나세요. 여기서는 단, 뭐는? 조합원 입주권은 요 50%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는 거죠,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요 5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따로 따지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니면 네 번째, 이제 뭘 따지는 거죠, 여러분? 보유 기간 따지죠, 보유 기간. 그래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성 거래일 때와 그 다음에 2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요 구분하셔서 자, 요것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1년 미만이다. 몇 프로죠, 여러분? 50%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죠. 그런데 요 목적물이 모이면 주택이거나 조합원 입주권이면 일반적인 부동산보다 무겁게 간다, 가볍게 간다? 가볍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년 미만은 몇 프로? 40%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예외는 세율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 규정은 세율을 어떻게 하는가?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진세율이 어떻게 하는가? 제일 낮은 거다고요. 제일 낮은.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다면은 그때는 어떤 세율을 맞는 게 제일 좋은가요, 여러분? 누진세율을 맞아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런 말이 있듯이 피할 수 없다면 세율을 가장 낮은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뭘로 맞는 게 제일 좋은가? 누진세로 맞는 거죠. 여기는 다 예배, 세율을 어떻게 하는가? 무겁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몇 년 이상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하죠. 이해하시나요? 2년 미만일 때까지 비례세율이니까. 그 다음에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일 때 40%죠? 예, 그러니까 몇 년 이상을 보여야 돼? 1년 이상을 보여야 무슨 세율을 적용 가능하다?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한 거죠. 자, 요거를 꼭 좀 봐두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거는 조정 대상 지역을 제외한 거에 대한 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305조 1번 미등 양도 이거는 몇 프로 적용한다? 70% 세율 적용하는 거죠. 자, 2번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에 몇 프로? 10%를 더한 세율로 과세한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만 어디라면은 투기 지정 지역에 소재하는 비사업용 토지면 하나가 더 들어간가? 뭐 투기 지정 지역. 요게 올해 2018년도 개정된 사항인데 시험에 나올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요약적 같은 경우는 아마 빠져 있는데 그게 지금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가 어디에 있다면 투기 지정 지역에 있다면 누진세다 결론 몇 프로 할증 과세라? 20%. 그래서 아주 제일 무서운 거죠. 자, 3번. 1년 이상 보유하고, 그래서 3번, 4번, 5번 묶으시고, 여기는 보유기간 따지는 거죠. 보유기간. 그래서 보유한 따질 때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주택이 됐죠? 1년 이상 보유하면 뭐야? 주택. 그러니까 물러가는 거야, 여러분? 누진세를 가야 되죠. 누진세율. 4번,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뭘로 가야 되죠, 여러분? 50%가 되죠. 근데 5번, 1년 미만 보유 양도한 자 밑줄, 골프 회원권. 그 골프 회원권 하면 여러분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죠.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니까 우리 과세 대상에서 뭐로 분류하죠, 여러분? 기타 자산이죠. 꼭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기타 자산. 그래서 여러분이 기타 자산을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뭐죠, 여러분?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다음에 두 번째, 시설물 이용권. 이걸 모르고 있는 분은 내용이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한 거야.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하고 내용이 어려운 건 다른가.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자산을 분류했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여러분? 무조건 무슨 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랬죠. 누진세. 그래서 바로 5번은 골프 회원권을 기타 자산을 직접 표현하고 표현하지 않고 이게 기타 자산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기타 자산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 해서 뭐 여러분?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그다음에 뭐 여러분? 시설물 이용 회원권. 여기는 이용권부 주식에 포함됩니다 그랬죠? 이거는 과세 대상을 봐야 돼. 과세 대상이 나와 있는가? 자, 그래서 기타 자산은 묻지 마. 무조건 무슨 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올라가라. 누진세율로 간다. 그래서 여기 기타 자산은 묻지 마. 기타 자산은 묻지 마. 무조건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여러분? 누진세율. 그래서 바로 요걸 12건 거죠. 다만 직접 문제에는 기타 자산이라 표현을 하고 안 하고 이거 숨겨놓은 거죠. 이게 시험이야. 그래서 요 시설 골프 회원권이 시설물 이용 회원권에서 기타 자산인지 아는지를 같이 물어본 거죠.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99번은 뭐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은 없는 문제입니다. 일회성 문제로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나오기 힘든데 한번 보죠.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5년 6월 1일 국내 소재 주택을 취득해서 등기한 후 등기했다. 그러니까 일단 뭐는 시비 걸지 마라. 미등기 양도 시비 걸지 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을 2018년 7월 10일에 양도했다. 자, 그럼 취득일자 2015년 6월 1일이고 양도일자 2018년 7월 10일이죠. 그럼 요걸 가지고 뭘 따져야 돼, 여러분? 보유기간 따져야 되죠. 보유기간. 이 날짜를 왜 지시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보유기간 확인해 보세요. 그 얘기야. 보유기간. 그럼 보유기간이 몇 년 되는 거죠, 여러분? 약 3년 1개월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몇 년 이상 보였죠?
2년 이상을 보였죠, 어쨌거나. 자, 주택이니까 지금 1년 이상이기만 하면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진세율인데, 얘는 무려 2년 이상을 보였네요. 3년이 보였으니까. 이때 양도소득 과세비 얼마다고요, 여러분? 1,000만 원. 그럼 우리 1단계 얼마까지죠? 1,200만 원권 최저세를 몇 프로 적용하는 거죠? 6%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필이 얼마일 때 1,000만 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 단 조정 대상적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며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 2주택자이며 조합원 입주권은 없다 그랬죠. 이런 거 안 쓰는 게 더 편하죠. 물어보면 더 어려워지죠. 이게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조정 대상적은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때 여기서 여러분 주택은 조정 대상적이 아니면 주택수는 묻지 않아. 묻지 않죠. 뭐만 모르니까 보유기간만 문다. 그러니까 2주택자나 3주택자나 상관없어. 조정 대상 지역일 때만 주택수를 따지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는 주택수와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뭐만 보고 따져라. 보유기간. 그래서 거기 몇 주택으로 나왔죠 여러분? 2주택으로 나왔죠. 그래서 2주택은 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는 거죠. 미친다 그러면 제가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몇 주택으로 나왔지만 2주택으로 나왔지만 그는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 오로지 뭐만 따져라? 보유기간만 따져라. 그럼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무슨 세율이에요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무려 우리 여기 보유기간 몇 년 나와서? 3년. 3년은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걸 제시한 거고 따라서 과표가 얼마나 나왔죠 여러분? 1,000만 원. 그러면 우리 1,200만 원. 그래서 죄송합니다. 과세 표준을 몇 단계로 구분하죠? 7단계. 제일 낮은 세율이 1단계에서 몇 프로요? 6%. 그래서 1,200까지는 6%, 1,200을 쳐서 4,600만 원까지는 15% 이런 식으로 계단형 형태로 몇 단계까지 가는가? 7단계 간다. 그래서 바로 제1단계 1,200만 원 이하니까 몇 프로 세율 적용한다? 6%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99번은 바로 우리 누진세율 구간에 따른 세율을 물어본 건데 최저세율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은 적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00번 보죠. 다음에 양도하는 자산 중 밑줄 누진세율 적용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 물었죠. 여러분 100번은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물어봤다는 게 특징입니다. 별표 2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누진세율 적용 대상은.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입주권이 아니면 뭘 따진다? 보유기간을 따져갖고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몇 년 이상을 보유해야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 거고 주택이거나 조합원 입주권은 몇 년 이상 봐야 돼? 1년 이상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자산은? 기타 자산 아예 보유기간 자체도 묻지 않고 무조건 무슨 세율 적용한다? 누진세율 적용받는 거죠. 요걸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럼 보죠. 1번. 1년 6월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 밑줄 조합원 입주권. 목적물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 여러분. 목적물이 뭐죠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이죠. 근데 1년 6월 보유. 그러니까 1년 이상 보였으니까 뭘로 가야 돼? 누진세율로 가야 되죠. 2번. 2년 보유한 미등기 양도 자산입니다. 그럼 미등기 양도는 무조건 몇 프로야? 70%죠 뭐. 고맙죠 뭐. 시험에 이렇게 나와주시면은.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미등기 양도니까 몇 프로다 여러분? 무조건 70%죠. 자, 3번. 3년 보유한 사업용 토지죠. 자, 사업용이라 못을 박은 것은 비사업용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반적 부동산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이상 보였어? 2년 이상 보였으니까 누진세율이죠 뭐. 자, 4번. 6월 보유한 골프연권. 골프연권 또 나왔네요. 뭐야?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묻지 마. 무조건 뭐야? 누진세율이죠. 자, 5번. 2년 6월 보유한 밑줄.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몇 년 이상 봐야 되죠, 여러분? 2년 이상을 봐야 되는 거죠. 역시 무슨 세율 적용 대상이죠?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죠. 자, 101번이 바로 2016년도 27회 기출문제네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가볍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득세법상
등기된 밑줄 미등양도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죠.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편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역시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지한다 가정하는 거죠. 자, 갑시다. 1번 6개월 보유한 주택이죠. 그럼 요거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라는 얘기죠. 그 100분이 얼마? 40. 몇 프로야? 40%죠. 예, 40%. 100분율로 표시했네요. 자, 그래서 1번은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2번 10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이네요, 여러분. 상가 건물이니까 뭐죠? 부동산 1년 미만. 그러니까 몇 프로 가야 돼? 50% 가야 되겠죠. 맞는 말이죠. 자, 3번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입니다. 그럼 주택수에 관계없이 1년 6개월, 1년 이상이니까 뭘로 가는가? 누진세율로 가야 되겠죠. 4번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부동산인데 1년 8개월은 몇 년이죠, 여러분? 1년 이상 2년 미만이 걸리는 거죠? 몇 프로가 돼야 돼? 40%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2년 1개월 보유. 이거는 몇 년 보유한다?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니까 누진세율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40% 나왔으니까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2번 가겠습니다. 별표 3개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 올해 개정된 내용이죠? 2018년도 개정된 사항. 자, 다음은 관련 법률, 즉 주택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이죠. 밑줄 조정 대상 지역을 규제하는 법률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주택법이죠. 공법에서 배우셨죠? 자, 그래서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여기 할증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제외 대상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한다고요? 할증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 제외되는 것들. 그런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갑시다. 1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까지 밑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 당첨권 생각하시고요. 자, 이럴 때는 50% 세를 적용한다. 맞는데 문제는 뭐가 나왔죠,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 나왔죠? 조합원 입주권도 바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맞죠? 그렇지만 50% 대상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외한다. 조합원 입주권은 50%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 그럼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하라? 일로 와서 따져라 그거죠. 또는 죄송합니다. 일로 오는 게 아니죠. 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니까 요거는 우리 할증 과세 대상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는 주택이나 조합 입주권은 따로 따지라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여기로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50% 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죠. 이것이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 뭐가 나면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이 나면 몇 프로가 적용하는 거고 50%. 조합원 입주권 나오는 50%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4번과 5번 묶으시고요. 그래서 3개로 그룹핑 해주시는 거예요. 3개.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몇 개로? 3개로 구분한 거죠. 자, 2번 보죠. 조정 대상적인 주택으로서 딸린 토지를 포함한 것으로서 1세대. 자, 여기를 숫자를 잘 봐야 돼. 얼마나 낮죠, 여러분?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누진세율의 몇 프로, 여러분? 10%를 더한 세율로 정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특례죠. 특례로서 이 주택이 어디 있다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이제 이건 특례세율 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 대상 정인에서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을 합쳐서 하여튼 주택이 몇 개 갖고 있거나 두 개, 주택 하나, 입주권 하나 이런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이때는 누진세에다 몇 프로 할증 과세한다고요? 10%를 더한 세율로 과세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누진세대 10% 더한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6%부터 42%까지의 각 단계별로 몇 프로를 더하라는 얘기야. 10%를 더한 세율로 과세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6%가 아니라 요거일 때는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부터 출발해서 25%, 30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몇 프로까지? 52%까지. 요게 10% 할증 과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 6%부터 42% 세율에다가 각 단계별로 몇 프로를 더하라? 10% 포인트를 더하라. 절대적 숫자야 여러분. 그러니까 6에다가 10을 더하니까 몇 프로 된 거예요 여러분? 16%. 그 다음에 15%에다가 10% 더하니까 얼마 되는가? 25.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지막 단계 42%에다가 50% 더하니까 몇 프로 된 거예요 여러분? 50%. 그러니까 세율이 커진가 작아진가? 커진 거죠. 각 단계별로 몇 프로가 10%씩이 더 내는가? 10%포인트를. 아니나 더하라고. 네. 그래서 6이면 10을 더하라고. 6 더하기 10은 얼마야? 그래, 그렇게 하라고. 42%다. 그럼 어디다 몇 프로 더하라고? 10% 더하라고. 그럼 몇 프로야? 52%.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주택이 이제 3개 이상이 되는 거죠. 또는 주택을 2개 갖고 있다가 조합원 입주권 하나, 그 다음에 주택 하나, 조합 입주권 둘. 그래서 합이 몇 개 이상만 나면 3개 이상이 나면 자, 주택 4개 갖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합이 3 이상이 되면 여기는 누진세도 몇 프로 할증 과세한다 여러분? 20% 할증 과세하라는 얘기죠. 20%. 그러면 저 6%에다 몇 프로 더하라는 얘기 여러분? 20% 포인트를 더하라고요. 그러니까 몇 프로부터 출발한 거 여러분? 26%부터 출발한 거죠. 26%부터. 42%까지 가는데 42% 몇 프로 더하라고 마지막 20%가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6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율이 그만큼 어떻게 된 거죠? 더 높아지는 거죠.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자 2번과 3번 묶어놨죠? 2번과 3번의 특징이 뭐야 여러분? 공통점 2. 숫자가 몇이 돼야 돼 여러분? 2. 그래서 3번 보시죠. 조정 대상적인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몇 개씩? 한 개씩 각각 하나씩 몇을 말하는가? 2개. 그럼 이때 누진세대 몇 프로 더한다 여러분? 10% 더한 세를 한다. 그럼 누진세대 10% 더한 것은 어떻게 적용하라는 얘기야? 16%부터 몇 프로? 52% 적용하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4번, 5번 묶으시고요. 조정 대상적인 주택으로서 1세대. 자, 여기는 밑줄. 숫자가 얼마 이상이 나와요, 여러분? 3 이상이야. 그러니까 숫자를 잘 보면 돼.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무조건 더한 숫자가 2가 되면 몇 프로 할증과세가 되고 10% 할증과세가 되고 3 이상이 되면 몇 프로 할증과세하라? 20% 할증과세는 얘기야. 제가 누차 얘기했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는 조합원 입주권 뭘로 본다 그랬죠? 주택으로 동일시한다 그랬죠. 조합원 입주권 뭘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태생이 뭐니까? 주택이잖아. 주택에 떤 놈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 권리로 바뀌었다가 당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뭐로 바뀔래야? 아파트로 바뀔래죠? 그러니까 한시적인 권리로 있는 거니까 우리 양도세 뭐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그죠? 오케이,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3 이상이 되면 숫자가 주택과 입주권을 합한 숫자가 얼마 이상이 되면 3 이상이 되면 몇 프로 할증과세? 20% 할증과세. 숫자가 얼마가 되면 2가 되면 몇 프로 할증과세? 10% 할증과세. 예? 이해되시는 거죠? 예. 멍 때리고 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숫자를 좀 잘 보시면 합니다. 자, 4번인가요? 자, 조정 대상기는 주택 1세대 몇 주택? 3주택 이상이죠. 자, 5번 보세요. 조정 대상적인 주택에서 1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그 숫자가 얼마 이상이면 3 이상이면 이때는 몇 프로? 20% 할증과세한다. 그래서 여러분 102번 꼭 좀 정리해 두셔요. 우리 서울은 여기 조정 대상적에 해당하는 거죠.
조정 대상.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서울에서 중개사업을 영위하겠다면 이 세율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양도자가 내가 이 서울에 있는 주택 양도세 적용된 세율이 어떤 세율이요? 그러면 제가 그 시에는 멍 때리다 와갖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집에 갖고 싶은 맘만 들고 있었을 뿐이라. 네. 그런 분들이 공인중개사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왜? 남이 한평생 모은 재산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것도 1, 2만 원짜리야? 100만 원짜리야? 아니잖아. 억대잖아, 억대.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셔야만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103번 한번 더 갑시다. 별표 3개. 저는 103번이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제가 만약에 출전 들어갔다면 102번보다는 103번을 더 선호합니다. 103번을.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등의 양도. 이 등이라고 쓴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 때문에 그런가. 주택은 물론이고 조합원 입주권도 있기 때문에 등자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자, 이러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등의 양도에 관한 양도세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별표 3개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 예. 자, 1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로서 조합원 입주권을 뭐한 거? 제외한 거. 이거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뭘 때려라? 50% 세를 때려라. 그 얘기죠.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거는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가?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 대상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꼭 좀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실무 나가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실무 나가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제외 대상.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터주죠, 여러분이. 다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실무 나가시면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죠. 자, 2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지금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다고요? 2개. 또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 그러니까 얼마 숫자가 2개. 자, 이때는 이 해당 주택은 누진세에다가 항상 주택일 때 여러분 주택을 양도죠. 누진세에다 몇 프로 더한다? 10%를 더한 세를 정의한다. 즉 너는 16%부터 52% 세를 정하는 거죠. 다만 역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어떻게 한다?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 대상이 있다, 없다? 있다. 자, 3번.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죠. 이 밑줄 3주택 이상. 지금 어디 있는가 다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가 여러분? 서울이야. 예. 그래서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얼마 이상이면 3 이상이면 이때는 해당 주택은 누진세대 몇 프로를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역시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세율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4번. 위 2와 3번이 해당하는 2번과 3번, 즉 조정 대상적 있는 다주택자들은 등기된 주택인 경우 밑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정 대상적 있는 다주택자는 할증 과세될 뿐만 아니라 몇 년 이상을 보유하셔도 3년 이상을 보유하셔도 뭐를 안 해준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해준다 그 얘기야. 이게 엄청난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자, 5번. 위 2와 3에 해당하는 등기된 주택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조정 대상적인 다주택자, 조정 대상적인 다주택자, 누진세에다 할증 과세할 뿐만 아니라 뭐도 안 해준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해준다. 그러나 뭐는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출제는 이걸 싹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장난칠 수 있어. 그래서 결론. 특별 공제는 못 받지만 뭐는 기본 공제는 받는다. 왜? 기본 공제니까 글자 그대로. 뭐만 아니면 돼?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다 받는 거. 얼마 될 때까지?
250만 원이 될 때까지죠.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기본이니까.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도 기본 얼마 깔고 가야 된대요. 40점 정도 깔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학원에 80% 이상 출석을 했을 때는 기본 요소 40점을 주는 거야. 저를 몰아주시면은, 밀어주시면은 그렇게 시험제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노트 필기 완벽하다. 역시 또 가산점 줘야 되겠죠. 20점을 더 주는 거야. 그러면 자동 합격이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괜히 시험제도를 해갖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짜 여러분이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못 배우고 시험에 대비한 것만 지금 공부하는가. 그러니까 시험에 실무 나가면 시험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사례별로 막 나오니까. 그런 걸 전혀 공부 못하니까 이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그러니 옆집 아저씨는 더 모르지. 네가 더 잘 알지 그래. 그래요. 예. 그래서 좀 뭐 이수 제도로 바뀌어갖고 실무 나가셔갖고 좀 필요한 내용을 배워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할 사람은 일을 할 사람이면 일을 하게 만들고 안 하게 할 사람은 시험 공부 안 해도 되게 하면 될 텐데. 자, 그러네요. 우리나라 시험에 다 그렇죠. 자, 어쨌거나 조금은 예, 한숨 돌렸고요. 자, 104번과 105번 오세요. 104번, 105번. 스킵 가능. 104번, 105번 안 풀어도 된다고. 아까 우리 10%, 20% 할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었죠. 그것들 열거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정도 내용은 아니니까 실무상 중요해. 실무상. 104번, 105번은 실무에서 중요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서울이기 때문에 요 누진세율에 10%, 20% 할증 과세 대상이냐, 제외 대상이냐, 이걸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객이 와서 물어보면 여러분 물어보면 돼.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돼요. 예. 그러면 돼. 어째 시험 제도가 그런 건데 뭐. 자, 106번 갈게요. 106번 역시 주식이나 파생 상품이야. 저는 뭐 시험에 안 나온다 봅니다. 나와도 뭐는 아니다. 답안입니다. 예, 그래서 공부할 게 없거나 또는 가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잠 못 잘 때 이런 거 한번 보시면요. 직방으로 갑니다. 예. 자, 그래서 104번, 105번, 106번 스킵 가능 안 풀어도 된다고 여러분. 예, 내용이 궁금하신 분만 보시고요. 저 같으면 107번 보죠. 107번은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죠. 미등기 양도죠. 자, 미등기 양도 우리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등기 양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38조 서브노트 38조 적으시면 되고요. 펼쳐놓으세요. 뭘 보고 있어야 자꾸 안 적어. 안 보면 적게 돼. 자, 107번 오셨어요? 예, 갑시다. 미등기 양도 자세는 설명이다. 맞는 것은 자, 1번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미등기 양도면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도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안 해줘. 그래서 1번 비과세가 된다가 아니라 비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1번은 맞았어, 틀렸어? 틀린 말이죠. 2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장법상 역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2번이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결론 미등기 양도 때 세법상 가장 큰 불이익 중에 하나가 바로 비과세 감면 배제죠. 자, 3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공제 자체를 안 해줘. 그래서 여러분 장기 미등기 양도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미등기 양도일 때는 양도 차익이 그대로 뭐가 되고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그대로 뭐가 되는가? 양도소득 과세 표현되는 거죠. 이거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는 두 가지 스타일로 물어볼 수 있어. 첫째, 미등기 양도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양도차에서 차감하는 특별공제 못 받으니까 이게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뭘 빼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는데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 뭐가 되는가? 과표가 되는 거죠. 요런 스타일로도 물어볼 수 있죠. 이제 여러분이 수준이 다 높아졌기 때문에 특별공제 맞냐, 기본공제 받냐, 못 받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출제원들이. 그러면 이때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못 받으니까 미등 양도에서는 양도차익 그대로 양도소득 과표가 된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죠? 왜? 특별공제 못 받고 기본공제 못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차익이 그대로 양도소득 과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몇 프로 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 때리면 되는 거죠. 이게 과표가 된 거니까. 여기다가 70% 때려라 그 얘기죠. 이게 미등양도의 결론이죠. 뭐. 비과세 감면도 못 받고 과세 무조건 과세에 여기다 70% 양도책에다 그냥 70% 때린 게 바로 미등양도 세액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 여러분.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에 적용하는 거다. 그럼 당연히 해당 세를 적용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 높은 세를 적용한 것이 세액이 커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자,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대. 그 몇 프로야? 50%죠. 근데 미등기 양도돼. 그러면 일로 가란 얘기죠. 이해하셨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때는 어떤 세율? 높은 세율. 금액이 큰 거, 작은 거. 큰 거 적용하는 거죠. 세액이 큰 걸 적용하는 거죠. 그게 과세관청의 놀부심법. 잊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단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을 보지 아니한다. 자, 여기 밑줄. 등기가 불가능.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 밑줄.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안 하는가 못 하는가? 못 한 거죠. 그럼 미등기 양도 자산을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4번은 뭐가 틀렸냐면 제가 그랬죠. 할부가 나오면 무조건 뭐랬어요, 여러분? 장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근데 여기는 뭐로 나왔어요, 여러분? 단기야. 단기는 일반적 매매를 취급합니다. 세법에는 단기 할부란 거 없어? 할부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 무슨 말 붙어야 돼? 장기가 붙어야 돼. 여기서 장기는 몇 년 이상? 1년 이상을 말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법에서 양도소득세는 단기 할부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3개월 할부다. 그러면 장기야 단기야? 단기죠. 그러면 장기가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 매매로 취급하라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 매매. 자, 5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에다가 60% 세를 적용한답니다. 아니라니까? 몇 프로야? 70%죠. 예. 자, 108번 보죠. 다음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밑줄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죠. 이 제외되는 것에 대한 틀린 거 물어봤죠. 결론 4번이 올해 2018년도 제외 대상에서 삭제된 규정이야. 저거 2018년 삭제 4번. 그럼 1번 보죠. 뭐 나왔죠, 여러분? 장기 나왔죠. 장기 할부 조건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서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뭐래요, 여러분? 등기, 취득에 관한 등기가 안 하는가 못 하는가? 불가능. 그럼 미등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자, 2번. 소득세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교환 분합하는 농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농지, 대투하는 농지. 자, 여러분 2번의 특징은 농지라는 게 특징입니다. 농지. 농지는 세법상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여러분? 우대 대상이야. 자, 제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양도했어요. 몇 년 이상?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양도했어. 그러면 이때 이렇게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재촌 작용하고 양도하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100% 감면 대상이야. 100% 감면은 산출세계 100%를 다 빼란 얘기야.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가 안 내는가? 안 내. 그래서 감면 요건 충족했는데 얘가 다만 등기를 안 했어.
미등기 양도다고. 그럼 미등기 양도면 원래는 감면 비과세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근데 얘는 농지고 비과세 요건 충족했거나 감면 요건 충족한 농지 때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겠다 그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뭐 해주겠다는 얘기야? 비과세나 감면 해주겠다. 뭐라는 이유만으로? 농지기 때문에 그래. 농지기 때문에. 농지는 세법상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우대 대상이야. 그리고 농사 짓는 분이 무슨 등기하고 이런 거 알아 몰라? 몰라. 잘 모르니까. 농사만 짓는 분들이 순박하기만 하잖아. 착하기만 하잖아. 도시의 여우들의 맛을 안 당해봐서 몰라. 무서워.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그냥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거나 감면 요건 충족하면은 그냥 그대로 뭐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 얘기야. 미등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여러분 2번은 정책 목적이야. 정책 목적상. 나머지는 취득에 관한 등기가 뭐 할 텐데 불가능인데 얘는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이 아니라 아예 등기 자체를 안 한 거야 그냥. 그래도 뭐 해주겠다? 비과세 요건 충족했으면 비과세 해줄 것이고 감면 요건 충족했으면 뭐 해주겠다? 감면해주겠다. 뭐기 때문에? 농지이기 때문에. 자, 3번. 비과세 요건 충족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에서 자, 밑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자, 뭐야 이거? 무허가 주택이죠. 무허가 주택이니까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취득하는 무허가 주택 취득자는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 못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안 한가 못하는가? 못하는가 써져 있잖아. 뭐라 했어요 여러분? 등기가 불가능.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는가 못하는가? 애매하죠? 그럼 본인만 알아. 근데 가장 좋은 거 그냥 공부 안 될 때 그냥 선생 한번 싹 씹는 게 제일 좋아. 스트레스 풀리고 아이 그지같이 강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 새끼야. 그러고 공부하면 돼 또. 언젠간 되겠지 뭐. 자 4번 요거 다시 한번 말합니다. 4번은 원래 있었어. 미등기 양도 제외 대상에 있었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미등기 양도 제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삭제시켜버렸어.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4번입니다. 자, 5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자, 여기 써져 있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했대. 안 하는가 못하는가 등기를 못하는 거죠. 미등기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자, 109번 봅시다. 109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9번은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출제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결론 여러분. 4번과 5번 묶으시고요. 4번과 5번 묶으시고요. 얘는 미등기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경우인데, 적용되는 건데. 자, 미등기 양도는 여러분,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자, 양도 차익 계산 원칙이 뭐죠, 여러분? 실가. 예외 뭐가 있죠, 여러분? 기준 시가가 있죠. 그러면 실지 거래가 양도 차익은 무슨 가액에서 여러분? 실지 양도 가액에서 뭐 빼야 돼? 실지 취득 가액 등의 필요 경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실지 취득 가액에다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그거 뺀 것이 바로 뭐 실지 거래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자, 기준시가 양도 차익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뭐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빼야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뭘 빼야 되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 여기 씁니다 그냥. 취득가액을 몰라면 실가로 하면 여기서 뭘 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빼는 거죠. 근데 지금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지 않고 뭘 했죠, 여러분? 기준시가로 했죠, 기준시가. 그러면 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고 못 나오고? 못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 대신 뭐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고 그랬죠.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실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기준시가는 증빙 서류 필요 이시 없이 그냥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뭘로 하면 실질 취득가액을 해서 증빙 서류로 입증됐죠? 매매계약서. 그러니까 증빙서류 확인되는 뭐가 있으면 자본적 지시가 양도되죠. 얘도 역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증빙서류. 근데 얘는 증빙서류가 없는 거죠. 그냥 왜? 법에서 정한 대로 그냥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보셔야 되죠.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어느 당시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야 곱하기 양도 물건에 따른 뭐 여러분? 공제율. 공제를 어떻게 외우죠? 여러분 우리 37 짓고 하나.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부동산은 몇 프로? 3%. 단 미등 양도면 0.3, 10분의 1을 줄여준다고 그랬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7%. 이게 아니면 나머지 1%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러면 미등기 양도일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다만 공제율이 남들은 몇 프로 받을 때? 3% 받을 때는 0.3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 미등기 양도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차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미등기 양도인데 이제 뭐로 가서? 실가. 그러면 실제 양도 가서 실제 필요경비에 뺄 수 있어 없어? 있죠. 필요경비를 안 빼면 어떻게 돼? 양도 가액이 다 뭐가 돼버려? 양도 차익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인 경우에도 실지 거래가로 양도 차익 계산할 때는 실지 양도가서 실제 필요경비를 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 여러분. 근데 요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기준시가는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아직 안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실가. 그래서 여러분 자 5번 보죠. 실지 거래가에 양도 차익 계산 시 실지 양도가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렸죠. 필요경비 공제할 수 있다죠. 여기서 실제 필요경비를 뭘 말하는가? 실제 취득가액과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가 바로 실제 필요경비죠. 그래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당연히 실제 취득가의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에 공제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지금 5번 때문에 한 거야. 109번은 몇 번 때문에? 5번 때문에 한 겁니다. 자, 4번 볼까요? 그래서 4번과 5번 묶어놓고 다 여기 뭐 계산하는 거죠? 지금 다? 네, 여기 4번과 5번 다 양도 차익이야. 근데 4번은 뭘로 계산할 때 얘기한 거고 기준시가고 5번은 뭘로 계산할 때 실가. 어쨌거나 기준시가냐 실질거래가 관계없이 양도 차익 계산할 때는 다 필요경비 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죠. 저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아직 시험에 안 나서 다른 건 다 나왔어 이미. 그럼 1번 소득세법 기타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 밑줄 비과세 또는 조세특례전법상 감면규정 이런 걸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번 몇 프로 때린다? 70%.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3번 묶으시고요. 이게 미등기 양도의 불이익이죠. 그런데 4번과 5번은 미등기 양도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죠.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1번, 2번, 3번은 미등기 양도에 뭐를 말하는 거고? 불이익. 그리고 4번과 5번은 미등기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경우를 얘기한 거죠. 구분되시나요, 여러분? 자, 110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갑시다. 여기부터 신고 납부죠. 별표 3개 역시 뭐 여러분 일단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요약집 39쪽이죠. 자, 요거는 뭐 또 중요한 거고 한번 들어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먼저 10분 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